지지와 저항은 트레이딩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 차트를 보면 어떤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어디에 지지와 저항을 표시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아볼 지표는 이런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차트에서 만들어지는 피벗 고점과 저점을 자동으로 찾아 지지와 저항을 표시하고 해당 가격대가 돌파될 경우 거래량을 기준으로 돌파 시그널까지 표시해주는 지표입니다. 트레이딩뷰 인기 지표 6위 서포트 앤 레지스턴스 레벨 위드 브레이크.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표가 어떤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표시하는지, 그리고 돌파 시그널은 어떻게 확인하고 실전에서는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거래소 평생 수수료 페이백 혜택과 실시간 시장 분석을 공유하는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지표가 어떤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표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트에 이 지표를 추가하면 빨간색과 파란색 수평선이 표시됩니다. 빨간색 선은 피벗 고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저항, 파란색 선은 피벗 저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벗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주변 캔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점이 만들어지면 피벗 하이, 반대로 주변 캔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저점이 만들어지면 피벗 로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된 피벗 가격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표는 어디까지를 주변 캔들로 보고 고점과 저점을 판단할까요? 이 기준을 결정하는 게 설정에 있는 레프트 바와 라이트 바입니다. 예를 들어 두 옵션의 숫자를 낮추면 비교하는 캔들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고점과 작은 저점까지 잡아내면서 더 많은 지지와 저항이 표시됩니다. 반대로 숫자를 높이면 더 넓은 범위에서 고점과 저점을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스윙을 중심으로 지지와 저항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지표가 시장에서 중요한 지지 저항을 직접 판단하고 확정된 지지와 저항을 찾아주는 건 아닙니다. 설정된 피벗 조건에 맞는 고점과 저점을 찾아 해당 가격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차트에 표시되는 모든 선을 똑같이 중요한 지지와 저항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실제 차트를 보면서 어떤 가격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면 좋은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지지와 저항을 표시하는 기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격이 해당 레벨을 돌파했을 때 브레이크 시그널을 함께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지나 저항이 돌파된 일부 구간에 B 시그널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캔들이 선을 돌파할 때마다 모든 구간에서 브레이크 시그널이 표시되는 건 또 아닙니다. 여기에는 거래량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지표에서는 볼륨 오실레이터를 함께 활용해 현재 거래량의 변화를 확인하고 설정한 거래량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지지나 저항이 돌파되면 브레이크 시그널을 표시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이 선을 넘어섰다는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돌파 과정에서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됐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거래량 기준 설정값을 낮추면 조건을 충족하는 돌파가 많아지면서 브레이크 시그널도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나고, 반대로 기준을 높이면 더 강한 거래량이 발생한 돌파를 중심으로 시그널이 뜹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다 보면 브레이크 시그널이 아니라 불위기나 베어 위기라는 표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그널은 돌파 과정에서 나타난 캔들의 꼬리 형태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저항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긴 윗꼬리가 형성되거나 지지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긴 아랫꼬리가 형성된다면 단순한 돌파와는 다른 가격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참고할 수 있는 거죠. 시그널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브레이크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바로 추격 진입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매매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패턴,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게 바로 속임수, 페이크아웃입니다. 캔들이 지지나 저항을 돌파하고 거래량까지 동반됐더라도 돌파한 가격대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기존 범위 안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시그널은 롱과 숏을 결정해주는 진입 시그널이라기보다 지지나 저항 돌파에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보조 시그널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돌파 이후에는 가격이 해당 레벨 위나 아래에서 유지되는지, 즉 기존 저항이 지지로, 기존 지지는 저항으로 전환되는 리테스트까지 확인한다면 단순 돌파 신호로만 확인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뢰도 높은 돌파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표 설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제로 확인할 옵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레프트 바와 라이트 바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피벗 고점과 저점을 판단할 때 좌우로 몇 개의 캔들을 비교할 건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숫자를 낮추면 작은 고점과 저점까지 잡아내기 때문에 차트에는 더 많은 지지와 저항이 표시되고, 숫자를 높이면 더 넓은 범위에서 고점과 저점을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스윙을 중심으로 표시됩니다. 숫자를 높인다고 해서 지지와 저항의 정확도가 무조건 높아지는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어느 정도 크기의 가격 움직임을 기준으로 볼 건지가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볼륨 스레스홀입니다. 이 값은 지지와 저항 자체를 찾는 설정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브레이크 시그널을 필터링하는 설정입니다. 기준값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작은 거래량 변화에도 돌파 시그널이 뜰 수 있고, 기준값을 높이면 더 강한 거래량 조건을 충족해야 돌파 시그널이 표시됩니다. 그렇다면 단타와 스윙에서는 설정을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요? 단타에서는 비교적 짧은 가격 움직임도 중요하기 때문에 레프트바와 라이트바의 수치를 낮춰서 단기 고점과 저점을 조금 더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기준 역시 낮추면 더 많은 돌파 신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작은 움직임이나 노이즈까지 시그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스윙에서는 작은 고점과 저점을 모두 확인하기보다는 조금 더 큰 가격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레프트바와 라이트바를 높여서 상대적으로 큰 스윙 고점과 저점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기준도 높이면 작은 거래량 변화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를 중심으로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타는 몇, 스윙은 몇처럼 정해진 최적의 설정값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설정이라도 사용하는 타임프레임과 종목, 시장 변동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설정은 간단합니다. 레프트바와 라이트바로 어느 정도 크기의 고점과 저점을 찾을지 결정하고, 거래량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를 표시할지를 결정합니다. 처음 사용하신다면 기본 설정으로 차트에 적용해본 뒤에 타임프레임과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 지지와 저항이 너무 많이 표시되는지 혹은 너무 적게 표시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표는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지표가 표시하는 모든 선을 똑같이 중요한 지지와 저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벗 조건만 충족하면 지지와 저항은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현재 시장 구조와 함께 보면서 어떤 가격대가 실제로 의미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가 표시한 저항에 도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항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숏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해당 가격에서 실제로 저항이 작동하는지 가격 반응을 먼저 확인합니다. 반대로 저항을 돌파하면서 브레이크 시그널까지 떴다면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가 발생했다는 걸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가격이 저항 위에서 유지되는지, 돌파했던 저항이 이제는 지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기존 시장 구조가 계속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보면 더욱 신뢰도 높은 판단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지에서도 원리는 같습니다. 캔들이 지지에 도달했을 때 단순히 선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입하기보다는 실제 지지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반대로 거래량과 함께 지지를 이탈하면서 브레이크 시그널이 뜬다면 기존 지지가 무너질 가능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확인하고 있던 주요 스윙 고점과 저점, 시장 구조, 거래량, FVG나 오더블럭 같은 다른 근거들이 비슷한 위치에서 겹친다면 해당 지지와 저항을 조금 더 중요한 구간으로 보고 실전 매매에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의 가장 좋은 활용 방법은 자동으로 표시된 선을 그대로 따라 매매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할 주요 가격대를 빠르게 찾고 그 가격에서 실제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표는 지지와 저항을 찾는 과정을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최종적인 판단까지 대신해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트레이딩뷰 인기지표 6위 서포트 앤 레지스턴스 레벨 위드 브레이크 지표를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차트에서 만들어지는 피벗 고점과 저점을 찾아 지지와 저항을 자동으로 표시하고 해당 가격이 돌파될 때 거래량을 기준으로 돌파 시그널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표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표시된 지지와 저항이 모두 중요한 가격대가 되는 건 아니고, 돌파 신호 역시 롱과 숏 진입을 결정해주는 시그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표가 표시해준 가격대를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현재 시장 구조와 실제 가격 반응을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한다면 직접 고점과 저점을 하나씩 찾는 시간을 줄이면서 현재 차트에서 확인해야 할 가격대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레이딩뷰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표들을 하나씩 직접 살펴보면서 각 지표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지만 현재 시장에서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볼 수 있는지에 대해 차트해커 정보 공유방에서 매일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없이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를 계속 하시는 분들, 앞으로 시작하실 분들이라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수수료 혜택, 페이백 혜택 링크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해커 채널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분들은 선물 거래 수수료 평생 70%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입 청산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단타나 고배율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수료도 중요한 리스크 관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즉시 평생 적용되는 수수료 페이백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들도 참고해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트 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